어쩌면 이제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무색해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다 이커머스의 하나의 범주이고, 다만 이 상품이 이 배송이 출발하는 곳이 국내냐 해외냐의 차이만 있을 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되게 또 오랜만에 로지브리지 통해 인사를 드리네요. 그동안 놀았던 건 아니고요.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 좀 갑자기 좀 시간이 좀 부족해지는 바람에 그동안 좀 못 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사이에 시장은 언제나 변하고 있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Q10이 최근에 또 광폭 행보를 국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뭐랄까요? 1세대 이커머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소셜 커머스 삼형제였죠. 이 쿠팡, 위메프, 티몬, 요 3사 중에서 쿠팡은 이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부인할 수 없는 국내 1위의 이커머스 기업으로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을 했고, 반면 티몬 그리고 위메프와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몇 년간 부침을 겪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Q10이죠. 이 Q10으로부터 적극적인 어떤 그 마케팅에 힘입어서 인수합병이 좀 되는, 훨씬 놀랐습니다. 뭐 이제 사실은 국내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쿠팡 그리고 이제 네이버라는 양강 체제가 완전히 좀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한꺼번에 이제 인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는 곳이 어딜까, 뭐 이런 고민도 혼자는 좀 하곤 했었는데 실제로 좀 그런 일이 좀 벌어진 사례였던 거고, 이번에 인수합병, 사실은 뭐 단순히 티몬, 위메프뿐만 아니라 인터파크까지 이 Q10에서 모두 가져가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사실상 이제 뭐 3위 내지는 4위를 다투는 이커머스 거래 규모 기준으로 그런 이커머스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1등은 뭐 쿠팡이고요. 그다음에 2등은 네이버가 되겠고, 3등, 4등은 이제 스타컴에다가 이베이 코리아 합친 부분과 이번에 이 인수합병으로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이 발걸음을 같이 하게 된 이 Q10, 이렇게 이제 4개의 플랫폼이 국내 이커머스를 좀 나눠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Q10이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인수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그리고 네이버가 국내 이커머스를 이미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인수를 해서 어떤 전략적인 돌파구를 찾은 것일까, 이런 거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이게 지금 대단하다, 어떤 저희가 있지만 어떠한 좀 전략적인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쉽사리 인수하기 어려운 기업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는 이 배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제 나름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쿠팡, 국내에서는 이들의 아성을 쉽게 무너뜨릴 만한 기업들은 등장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전에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이 11번가와 아마존이 함께 구축하는 국내의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이 꽤나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왜냐면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아직도 네이버든 뭐 쿠팡이든 완벽하게 지금 뭐 국내에서 1등의 어떤 자리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 11번가와 아마존의 합작은 그 맥락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 Q10의 이 이커머스 3사 인수 역시도 유사한 맥락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Q10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원래 Q10의 거래 규모 자체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죠.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등이 됩니다. 자, 이곳에서 지금 쿠팡이 최근에 많은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이제 기사화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대만에서 꽤나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이 국내에서의 어떤 이커머스 시장이 말 그대로 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추가적인 성장성을 좀 모색을 하는 걸로 저희는 쿠팡의 대만 진출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Q10이 국내에 있는 이 티몬, 위메프, 이 인터파크를 해외 쪽에서의 어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인수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뭐 그 3사를 합쳐서 쿠팡 네이버를 국내 이커머스 거래 시장에서 뭐 이겨보겠다라는 것은 뭐 시쳇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이렇게 지금 모두가 이미 공감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모두가 바라보고 있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장기간 동안 이런 어떤 구도는 깨지지 않을 걸로 보는데 해외는 다르죠. 특히나 원래부터 해외에서 거래 금액을 발생을 시키면서 해외의 여러 이제 셀러들 혹은 더 나아가서는 제조사에 대한 네트워크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Q10이 국내에 있는 이 상대적으로 좀 소규모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인수했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에서 해외 물건을 직구하는 어떤 그러한 시장을 타진한다라기보다는 국내의 상품들이 해외로 팔리는 역직구 시장에 대한 노림수가 상당히 좀 크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미 뭐 사실 티몬 같은 경우는 Q10으로 좀 인수가 먼저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티몬의 성적표, 이 실적들은 가만 들여다보게 되면 확실히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어떤 그 전략적인 돌파구를 찾아가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거를 많은 이제 지표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 티몬 쪽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로 인해서 실적단에서의 성장성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유메프, 인터파크도 유사한 맥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더라면은 예를 들면 뭐 이제 티몬 그리고 유메프 같은 경우는 각각의 좀 역량이 그러니까 주요 어떤 코어 역량이 좀 다르죠. 뭐 예를 들면은 유메프 같은 경우는 주로 좀 큐레이팅 이런 쪽의 역량이 좀 강력하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 여러 가지 MD단인 거죠. MD단에서의 여러 가지 역량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해외에 팔릴 법한 물건들을 잘 선별해서 역직구 시장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이 국내에 조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한꺼번에 이번에 Q10이 가져가게 된 배경에는 그러한 역직구 시장에 대한 전략이 분명히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성장성이 저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봐요. 왜냐면 뭐 직구 그리고 역직구 소위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직구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로 뭔가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 직구인 그런 경험을 벌써부터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무색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냥 다 이커머스의 하나의 범주이고 다만 이 상품이 이 배송이 출발하는 곳이 국내냐 해외냐의 차이만 있을 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이 국내에서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 Q10의 이번 행보는 상당히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그리고 유익한 행보다라는 겁니다. 뭐 국내의 셀러들한테는 해외 판로 개척에 의미가 있겠고요.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한테는 해외에서 직구해야 될 상품들, 원래 국내에서 구하기는 어려울 법한 물건들을 상당히 빠른 배송으로 심지어 저렴한 가격에 또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 모두한테 좀 아주 유의미한, 유익한 그런 서비스가 점점점 어떤 확장이 되는 그러한 계기로 저는 이번에 Q10의 여러 기업들에 대한 인수권을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